네, 안녕하십니까. 부국부동산 연구소 대표 안상준입니다.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설명해 드릴 내용은 재개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가장 핵심적이고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요. 건축물 대장상에는 근린 생활시설, 일명 상가 혹은 사무실, 학원 이런 용도로 되어 있는 근린 생활시설이 있는데 문제는 실제 용도가 건축물 대장상에는 근린 생활시설로 되는데 실제 용도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과거의 어떤 건축법의 악법에 의해서 이게 창출된 물건인데요. 옛날엔 다가구 주택, 오래된 한옥을 허물고 다가구 주택이나 이렇게 큰 집을 이렇게 신축을 할 때 주택의 일정 부분을 근린 생활 시설을 해줘야 건축의 어떤 준공 허가가 떨어졌었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개발 지역을 가게 되면은요, 지하에 있는 물건들이 대부분 공부상에는 지하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재개발에서는 어떤 공부상의 용도보다는 실제 용도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물건들을 바로 사실상 주거용 주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실상 주거용 주택. 근데 이 사실상 주거용 주택은 투자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거는요, 아까 토지만 갖고 있는 자들도 어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되는데 그때의 어떤 시점은 사업 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사업 완료 고시일까지 그 기간 동안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사실상 주거용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매도자, 매수자 양쪽이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까지 무주택 세대주를 전원이 유지해야 된다는 점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여기서 사실상 주거용 주택의 입주 자격은요, 매도자, 매수자 양쪽 다 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라는 거를 굉장히 주의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부상에는 역시 근린 생활 시설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용도도 근린 생활 시설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공부상에 상가로 되어 있고 실제로도 상가로 사용하고 있는 거에 어떤 물건들은 어떻게 입주권을 받느냐. 이 물건의 핵심은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원칙은 무조건 근린생활시설을 받아야 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받습니다. 이게 상가는 상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정법의 어떤 제1원칙, 주택은 아파트를 받고요. 상가는 상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꼭 이렇게 법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 간의 어떤 협의에 의해서 이거를 또 면피할 수 있고 이러한 또 규정들도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재개발의 어떤 상가의 공급 순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만약에 이거가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못한다면 다음 시간에도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가의 공급 순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개발에서나 재건축에서나 꼭 아파트만을 바라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가를 받아서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좀 주의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는 순위가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종전, 재개발, 지금 현행 당시에 상가일 경우입니다. 이 상가일 경우인데, 이 상가일 경우에는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아파트를 수령을 하고, 남는 권리가액, 감정가액이, 최소 규모, 아파트 추산액,
그러니까 그 어떤 구역 내에 20평이면 20평, 어떤 구역은 18평이면 18평, 최소 규모의 아파트 추산액, 그 감정가를 얘기합니다. 추산액이. 이거보다 크다면 아파트도 받고 상가도 받을 수 있다는, 여기서 이 권리가액은 아파트를 받고 남는 권리가액이 그 최소 규모 아파트 추산액보다 클 경우에는 상가를 하나 추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인 경우에는 종전에 그 재개발 현황 당시에 상가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인데 이거는 아파트를 받지 못했어요. 받지 못하고 여기에 남는 그 권리가액이 최소 금액 아파트 추산액보다 작다면 상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의를 간단하게 하자면 1순위에 있는 이 상가는 대형 상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규모가 큰 그 조합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고요. 이 2번에 있는 이 종전 상가인 경우에는 아주 규모가 작은 아주 작은 규모의 상가일 경우에 아파트를 못 받을 경우에 그 권리가액이 그 최소 규모 아파트처럼 작으면 아파트가 아니라 상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 결론은 뭐냐면 건축물 대장이 있으면 아파트를 받든 상가를 받든 청산이력이 없다는 것을 역시 반증하는 어떤 법의 규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내용은 그 다음 시간에 더 추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